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74세 나이가 되고요. 예. 그리고 오자 다리에 제가 인공 관절이 여기서 보니까 텔레비에서 보니까 중증 같아요. 많이 아이고. 다르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걷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데요. 제가 그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으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근육으로 스탱을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될 수 있으면은 인공 관절 수술을 좀 하라고 그러는데 주변 네네. 사람들은 수술한 분들은 인공 관절 수술을 나보고 하지 말아라 후회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니까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네, 김 박사님이 반갑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설명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요점을 잘 정리해 주셔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예.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절염 환자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관절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본인이 사시는데 전혀 불편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교과서에도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환자분이 운동을 좋아하시고 활동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근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제 74세시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를 더 쓰셔야 되는데 예. 관절이 망가진 상태에서 근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 번 문제가 생겼을 때 사라진 근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환자분이 그런 면에서 이제 치료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꼭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줄기세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줄기세포 시술을 하실 때 있어서 제일 걱정되는 건 오자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줄기세포를 아무리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오자다리라는 거는 이제 안쪽에 무릎 관절을 두 개로 나눴을 때 무릎 안쪽에 하중이 실린다는 얘기인데 정상적인 관절은 무릎이 50대 50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약간 오자다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대 40 또는 뭐 30대 70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오자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거의 막 90대 10 아니면 100대 빵 이렇게 극한적으로 오자다리가 심하신 네네.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연골을 아무리 재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다 마모되고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가 만약에 환자분 연골을 재생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오자다리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본인 스스로 오자다리인 것 같다 말씀하셨지만 전문의 선생님께서 보셔야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오자다리인지도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줄기세포 이식술 또 인공관절 수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되게 고민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차이점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기세포 이식술과 인공관절 수술은 근본적으로 내 관절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내 관절의 망가진 부분들을 다른 재질로 교체해 주느냐, 보완해 주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줄기세포 이식술은 시술 시간도 짧고 입원 기간도 짧고 절개 부위도 적고 그리고 효과도 한 번에 치료가 끝날 수 있고 연골 부위 손상이 얼마나 크든지 관계없이 재생을 도모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르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시간도 길고 입원 기간도 길고 흉터도 크고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또 거부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균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공관절이 뼈와 생착이 되지 않고 중간에 이완돼 해리된다고 얘기하는데 벌어지거나 주저앉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또 가장 큰 그 차이점은 재활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건데 인공관절 수술하시면 아무래도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 근육을 갈라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재활하는데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환자분이 적절하게 정밀 검사를 받아서 오자다리가 이 정도고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골이 남아 있고 그리고 재생 능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남아 있는 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가 자라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다 그러면 줄기세포 이식술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해봐야 별로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이 들면 네. 인공관절 수술이라도 전치환술이 있고 손상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바꿔주는 부분치환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 전문의와 꼭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올해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예. 74세입니다. 74세 우리 어머니 예, 예, 원장님과 예, 예. 바로 말씀 나눠보십시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예, 무릎인데요. 네, 제가 2년 반 전에, 네, 2년 반 전에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도 왼쪽 다리가 그렇게 편하질 않아요. 네, 편하질 않은데, 오른쪽 다리도 그때 제가 시간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네, 바로 2개를 다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MRI 사진을 보시고 오른쪽 다리는 좀 아깝다고 아, 네, 조금 1, 2년 더 쓴 다음에 네. 수술하자고 그러셔서 왼쪽만 했거든요. 네. 네네. 그 뒤로 제가 컨슈런 연골 주사를 6개월마다 꼬박꼬박 맞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이상 없이 잘 썼는데 요 근래 들어서 오른쪽 무릎도 안쪽으로 자꾸 이렇게 신호가 좀 오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왼쪽 무릎을 수술을 해보니까 수술한 기대치에 많이 모자라요. 네. 그래서 또 오른쪽 다리도 수술하기가 너무 겁이 나서 네. 줄기세포로 가능한지 네.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제 네. 오른쪽 연골 상태는 달랑말랑해요. 닿지는 않았고 아, 그 정도고요. 네네네. 달랑말랑한 상태입니다. 네.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니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어머님 수술을 잘 해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예. 그 당시에는 아마 관절이 망가진 게 조금 그래도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버텨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지금은 그때와 지금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관절이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처음에는 양쪽 다 옷자다리가 비슷했을 텐데 옷자다리는 아니었어요, 선생님.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아닙니다. 다행인 건데 인공관절 아닙니다.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다리 정렬 상태나 한쪽 다리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왼쪽 무릎 수술하셨는데 별로 기대치가 그렇게 많이 편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 얘기는 왼쪽 무릎은 잘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아이고. 네, 2년 반 동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는 빨리 망가진 건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엑스레이 검사를 보고 네네. 네, 인공관절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줄기세포 치료도 고려해 보시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네. 줄기세포 시술이 한 10여 년 전에 대유행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뒤로 그게 딱 없어졌거든요. 네. 그 줄기세포 시술 소리가. 그래서 네네네. 왜 그러냐고 집안에 의사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네. 그 줄기세포 배양하는 과정에서 뭐 암세포가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듣기로는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네. 건너 듣기로는 그래서 줄기세포 시술을 많이 꺼리고 있어서 아, 그거는 아니고요. 없어진 것 같다고 그랬는데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줄기세포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 진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저희가 보통 시술하는 줄기세포 이식술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가 연골 배양 이식 수술이라고 자기 연골을 띄어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이 배양된 줄기세포를 연골세포를 다시 이식하는 네, 이런 네. 방법이 있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대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냉동 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동종 줄기세포 이 두 가지 방법이 굉장히 있었는데 네네. 그 중에 자가 줄기세포 치료 이 치료가 시행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쪽에서 암세포가 발견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머니 기왕이면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법이나 비수술 치료법으로 나머지 무릎 잘 관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밀한 검사부터 먼저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가까운 전문 병원 꼭 찾으셔서 MRI 검사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는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과 관절 질환 치료법, 특히 비수술 치료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원장님, 무릎 관절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봄철이 되면서 이제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나들이도 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시고 그럴 텐데요. 이게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거 보면서 우울감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맞아요. 연구도 있고 실제로 우울증이 더 많이 발병된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들이 여행 가시는 거 쳐다보시면서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기운 내셔서 관절 불편하신 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서 내 관절을 방치하지 마시고 해결하시고 즐거운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